이사로 이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저하고 성격하고 안 맞는, 저는 약간 서비스업에 맞는 성격인데 아버지가 지금 막 노가다 판으로 저를 모신 거죠. 그래서 노가다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어서 갔는데 막 상사가 욕을 하면서 띄우라고 막 시옷자 발음하면서 막 띄우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예 하면서 했는데 여기 안에서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계속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상사한테 내가 뭐 이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딱 갇히면서 그 창고에 들어가고 성경책을 딱 펴본 거예요. 성경책을 딱 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해석이 되면서 그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내 방식대로 풀어지면서 과대망상과 종교망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한 증인이 된 것 같고 뭐 아마게돈 종토에다 뭐 미카엘 대천사 뭐 신의 뭐 아들 뭐 이런 거로 계속 이렇게 우울증에 갔다가 조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원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2달 정도를 경조증으로 아침에 출근했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성경책에 있는 그 인물이 나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감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하고 마찰이 생겨서 상을 뒤엎고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보고 사탄이라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뭐 노름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좀 힘드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 내가 비치적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막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마찰이 생겨나서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의 진심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반 미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렇게 뭔가 혼이 많이 나고 이렇게 눌려 있었던 감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시원을 했는데 정신은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말에 하면서 아버지 이제 뭐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뭐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동안 아버지한테 쌓였던 분노가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감은 없는 상태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그런 말씀에 대한 건데 아버지가 읽고 나서 다음날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죠. 근데 제가 가면서도 길거리에서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날 뻔하고 아버지가 죄송해요 얘가 아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입원을 못하고 다음날 돼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와장창 다 부시면서 어떤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강제 입원이 됐어요. 119를 타고 거의 수갑을 차고 거의 묶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정신보건법이 1995년도에 발의돼서 이제 생겼는데 1994년도여가지고 거의 병원에 한번 묶으면 한 일주일씩 묶어 놨어요. 그리고 뭐 묶어서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근근히 먹고 한 손으로 먹고 또 이렇게 막 소변줄을 연결하고 주사를 뭐 할돌과 뭐 아티반을 동시에 놓고 또 약을 먹이고 또 자고 했고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지옥이 이런 거구나.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도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이제 지옥을 방불케 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을 3번 정도 재발해서 2년 정도를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23살 때 마지막으로 병원을 나와서 지금 국립건강센터 있죠? 저기 서울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원을 했고요. 지금 병원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마지막 그 옛날 병원에 있고 나서 납병동에 갔어요. 납병동 요즘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납병동에서 찻집을 하게 됐고, 찻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연결이 돼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부가 이제 그 서비스 노래방 가족들이 하는 노래방 일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제가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일이 연결이 돼서 결국 일을 통해서 재활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5년 정도 알바를 했어요. 노래방 가면 뭐 하냐면 처음에는 약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등산 다니다가 막 근근히 막 약부작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는 누워 있다가 아침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 4, 5년 정도를 아침이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누워가지고 그때는 CPZ를 빨간 약 아시죠? 크로프로마진. 그 500을 먹었어요, 제가. 500 먹다가 300 먹다가 뭐 이제 다른 약도 뭐 리튬을 추가해서 먹고 뭐 지금은 또 이제 약은 적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고 13알씩 먹은 적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니까 낮에는 거의 누워 있다가 오전에는 누워 있다가 오후에 가서 한 4시간, 6시간씩 이제 알바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네, 청소 맛보질도 하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뭐 할 거 있으면 했고 동계산도 하고 뭐 박스도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던 형들 중에 이제 이렇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전 군대도 못 갔어요.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가고 못 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대학도 못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에서 이제 시작이 이게 제 나이 때 이루어야 될 것들 다 좌절을 맛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냥 알바를 하면서 친구들은 대학교 나오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뭐 취업도 알바를 계속하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건강을 찾아간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찾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뭐 노래방에 알바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살, 6살 때 태권도를 어렸을 때 배웠는데 태권도 도장을 가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겠다는 생각에 도장을 갔는데 그때부터 태권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태권도 사범으로 하게 돼서 그때로 해서 사범 도장에서 일하게 되고 태권도 4단과 사범 자격증을 따고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한 10년 정도를 일했어요. 한 몇 군데를 거쳐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머리를 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책도 안 읽어지고. 여러분들 경험해보셨겠지만 약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인지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하니까 그 책을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를. 그래서 만화책 보다가 소설책 보다가 단계를 높여서 조금씩 더 글자 많은 책으로 읽었고 쉬는 날마다 등산을 갔습니다. 운동하고 등산, 그 다음에 상담했어요. 상담. 지금 상담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한청망상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해서 현실감을 가져오는데 도와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서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그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 계속 욕도 들어먹고 혼도 나고 손님들하고 싸우다가 막 울기도 하고 저도 막 많이 그냥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면 배우고 모르면 가르쳐주는 거니까 감사함 있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도장일 할 때도 그랬고 점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33살에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야간대를 갔어요.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신앙적인 동기도 있고 이런 아픈 사람이 겪은 사람이 또 누군가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해서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고 싶다. 내가 2년 동안 입원했던 병원이지만 거기서 내가 일하는 게 제일 보람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나이가 작지가 않았거든요.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정신건강의학 가고 싶다는 목표로 했는데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제 병원에 이제 취업이 돼서 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안산 쪽으로 와서 또 일을 하고 있어 8년 정도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정신증이나 알코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폐쇄병동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거기에 이제 그 입원하면 이제 저같이 급성으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박도 하고 격리도 하고 이제 하는 걸 도와주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 게 제일 좋을지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될지를 이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그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짧은 시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성 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짧게 있다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하고 또 센터하고 연결해 줄지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일자리로 연결해 준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직장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일을 하면서 가뜩이나 직원은 편견이 더 많아요. 안 좋은 환자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당사자만 보기 때문에 이 병 안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 사람이 20번,